2026년 1월 20일 유럽연합이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새 사이버보안법의 초안을 공개하면서 화웨이와 ZTE 같은 중국 통신장비 기업들을 유럽의 핵심 인프라에서 완전히 퇴출시키는 법안이 공개되었습니다. 특정 국가가 지원하는 사이버 공격이 전년 동기 대비 22% 늘어나 3,9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75조 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고위험 공급 업체, 특정 국가 등이라는 표현으로 에둘러 설명했으나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전략적 규제입니다. 27개 유럽연합 회원국의 핵심 인프라에 깊숙이 뿌리내린 중국산 통신 장비를 향후 36개월, 단 3년 만에 모두 뜯어내겠다는 초강경 선언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 예산의 수십조 원을 버리면서까지 장비를 뜯어내야 할 정도로 유럽연합이 감행한 뼈아픈 손절의 이유가 무엇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누군가는 이 어마어마한 돈을 낭비라고 비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지도자들은 왜 이토록 과감한 결정을 내렸을까요? 이번 결정은 기지국 몇 개 교체 수준이 아닙니다. 자율주행, 항공우주, 의료 등 18개 핵심 인프라의 뿌리를 뽑는 대수술입니다. 통신사들의 부담은 폭증하고 5G 세대 이동통신 구축은 지연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유럽이 이 고통을 자처한 이유가 있습니다. 답은 숫자에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유럽이 사이버 공격으로 입은 피해액이 57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금액은 대한민국 정부의 1년 예산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중국의 통신망이 깔리고 금융 시스템 마비, 병원 전산망 먹통, 발전소 침입 흔적까지 상당수 공격이 중국산 장비의 보안 취약점을 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산 장비의 보안 취약점이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취해 간과했던 위험의 대가였습니다. 유럽은 이제 5G 세대 이동통신 보안 지침을 법으로 의무화했습니다. 100조 원짜리 수업료를 내고서라도 기술 주권을 지키겠다는 각오입니다. 새로운 인프라 투자 사이클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그렇다면 중국 기업들은 어떻게 유럽의 통신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을까요?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소름이 돋을 정도로 치밀한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을 전문가들은 중국식 3단계 침투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싸니까 썼습니다. 즉, 저가 공세입니다. 하웨이와 ZTE 장비는 유럽산 노키아나 에릭슨 대비 20%에서 40% 저렴했습니다. 성능은 크게 뒤떨어지지 않은데 가격은 절반 수준입니다. 유럽 통신사 업체들은 너도나도 중국산 장비에 열광했습니다. 프랑스 오랑주, 독일 도이체 텔레콤, 영국 브리티시 텔레콤, 유럽 주요 통신사 대부분이 화웨이 장비를 썼습니다. 이게 바로 중국이 유럽의 통신 시장을 침투한 가장 큰 배경입니다. 2단계는 기술 종속 강화입니다. 장비가 설치되면 전용 소프트웨어와 유지보수 체계가 따라붙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교체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불어납니다. 마치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는 늪과 같습니다. 처음에 싸게 팔아먹은 뒤 시장을 장악하면 일단 통신사들은 화웨이 장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지국만 수만 개가 화웨이 장비로 깔아놓았는데 나중에 다시 바꾸려면 교체 비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마치 처음에는 무료로 써보라고 권유하다가 나중에 엄청난 비용을 청구하는 사업 모델과 비슷합니다. 한번 발을 들이면 빠져나오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3단계가 가장 무서운 정보 탈취입니다. 통신망은 그 나라의 모든 정보가 흐르는 혈관과 같습니다. 기업의 영업비밀, 정부의 외교 전문, 개인의 금융거래 내역까지 모든 것이 이 통로를 지나갑니다. 만약 장비 안에 제조사만 접근할 수 있는 비밀 통로가 숨겨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유럽의 보안 당국은 바로 이 점을 우려해왔고 최근 그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유럽연합 사이버 보안청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유럽연합 내에서 발생한 사이버 공격 중 37%가 중국발이었습니다. 러시아가 28%, 북한이 12%였어요. 중국이 압도적 1위입니다. 단순히 개별 해커 집단의 소행으로 보기에는 그 규모와 정교함이 국가 차원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그래서 결단을 내린 겁니다. 200조 원 날리더라도 퇴출시키겠다고 말이죠. 유럽의 확고한 의지는 새 법안에서 드러났습니다. 법안을 지키지 않으면 천문학적인 벌금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 내 통신사들은 3년 안에 화웨이나 ZTE 같은 고위험 업체 장비의 핵심 부품들을 전부 교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선택이 아니라 의무예요. 세계 이동통신사업자협회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중국산 장비를 모두 배제할 경우 유럽에서 다시 5G 통신 장비를 구축하는 비용이 무려 550억 유로, 우리 돈으로 무려 95조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추가되는 비용을 따지면 대략 100조 원 규모의 새로운 통신 장비 교체 시장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오시나요? 대한민국 1년 국방 예산이 50조 원 정도이니 대한민국 2년치의 국방비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유럽은 이제 뼈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 가성비라는 달콤한 말 뒤에 숨겨진 진짜 비용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는 단순히 가격이 싼 것보다 신뢰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가치가 될 것입니다. 장사처럼 보였던 것이 실은 정보전쟁의 전초기지였다는 사실을 유럽은 10년이 지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유럽만 당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중국의 기술 절도 앞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실상이 드러날수록 분노를 넘어 참담함마저 느끼게 됩니다. 2025년 12월 2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우리 검찰은 충격적인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손에 든 기소장만 300페이지가 넘는 엄청난 수사를 발표하였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핵심 반도체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된 정황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중국의 CXMT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라는 중국 최초의 디램 메모리 반도체 회사의 한국 반도체 기술 탈취 정황 수사가 발표된 것입니다. CXMT는 2016년 최초 설립 당시 중국 지방정부가 1조 6천억 원을 투자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세계 디램 반도체 시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이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이 디램 시장 분야에 중국이 진입하였습니다. 삼성전자가 5년 걸려 만든 10나노대 디램 양산을 중국은 단 1년 만에 이뤄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중국 정부가 돈을 많이 지원해줘서? 중국인들이 뛰어나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생각하고 계신 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10나노대 디램 양산에 성공하기까지 무려 5년이 걸렸습니다. 여기에 수율을 끌어올리는데 추가로 2년이 소요됐습니다. 투자 비용은 1조 6천억 원이 들었습니다. 돈과 시간이 문제만이 아닙니다. 삼성전자 직원들이 9to6 근무해서 이걸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낮도 밤도 없이 연구원 수천 명이 공정을 개발했습니다. 한번 회사에 출근하면 일주일 이상 집에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디램 반도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중국은 기술이 없었습니다. 삼성과 똑같이 했다면 그들도 적어도 3년에서 5년은 걸렸어야 할 것입니다. 중국은 그래서 훔쳤습니다.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이니까요. 도덕적인 영역은 그들의 안중에 없습니다. CXMT가 설립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삼성전자 부장급 인력에게 연봉 10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접근한 것이었죠. 삼성전자에서 받는 연봉의 3배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기술을 가져오라고 시킵니다. 그렇다면 10억 원을 받은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삼성전자 사내 전산망에 접속해서 PRP 파일을 자필로 베껴 적었습니다. PRP 파일이란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생산성, 수율, 품질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기술 문서이자 데이터 파일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디램 개발의 50%는 이미 성공한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우수한 PRP를 확보하면 디램과 같은 고난도 반도체 개발의 절반이 완성된 것으로 평가할 만큼 매우 중요한 기술 유출 방지 대상입니다. 이것이 5년 걸릴 걸 1년으로 줄인 중국의 반도체 공정 비법입니다. 이건 단순 절도가 아니라 국가주도 산업 스파이입니다. CXMT 혼자서 벌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중국 정부가 개입하여야 가능합니다. CXMT에 돈을 대주고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게 허가해 준 것이 중국 정부입니다. CXMT는 위장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했습니다. 한국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정기적으로 사무실 위치까지 변경하였습니다. 출국 금지와 체포에 대한 비상신호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하트 4개 암호였습니다. 하트 4개 보내면 위험하니 즉시 연락을 끊고 모든 것을 은폐하라는 신호입니다. 아주 치밀하고 조직적이었습니다. 이렇게 훔친 기술로 중국 정부는 반도체 굴기에 성공했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실제로 CXMT는 2025년 디램 분야에서 점유율 4%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매출은 2024년 기준 무려 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조 원에 달합니다. 2022년과 비교하면 거의 3배가 늘어났습니다. 훔친 기술이기에
연구 비용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개발하여 CXMT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덤핑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보다 무려 30% 저렴한 가격으로 세계 시장에 디램을 공급하였습니다. 중국 내수 시장은 이미 CXMT가 장악하였고 동남아 시장도 CXMT의 디램의 점유율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반도체라는 건 기술 집약적이고 자본 집약적인 산업입니다. 공장 하나 짓는 데만 수조 원이 들어가고 기술 개발하는 데도 수십 년이 걸리는 분야이죠. 그런 분야에서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나 2년 만에 매출 3배를 기록한다는 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단순히 매출만 끌어올린 수준이 아닙니다. CXMT가 최근 중국의 나스닥이라고 불리는 커창반 시장 IPO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야심차게 만든 테크 기업 전용 증시입니다. IPO는 비상장 기업이 처음으로 일반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공개적으로 팔아 자금을 조달하고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기업 공개를 뜻합니다. 그런데 CXMT가 여기 상장하면서 조달하려는 자금 규모가 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한 번의 상장으로 5조 원이 넘는 돈을 끌어모으겠다는 겁니다. 21세기 들어 반도체 업계에서 손꼽히는 대형 IPO 상장이죠. 문제는 미국에 이어서 유럽연합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잃어버린 중국이 과연 저런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공급할 시장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에서 미국의 반도체 시장 차단에 이어 유럽연합의 통신장비 시장까지 차단당한 중국의 사면초가 상황에 대해 다음 장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은 전례 없는 고립에 직면했습니다. 이제 전선은 통신장비를 넘어 훨씬 더 거대한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과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이 전선에서 중국은 전례 없는 포위망에 갇히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기술 발전 자체가 막혔다는 점입니다. CXMT의 고대역 폭메모리 HBM 진출 계획을 보겠습니다. 이들의 최종 목표는 HBM 시장 진출입니다. HBM이 뭐냐고요? GPT, 제미나이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부터 시작해서 자율주행차, 로봇, 산업용 인공지능까지 모든 분야의 핵심 부품입니다. 인공지능을 돌리려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데 일반 디램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빠르고 용량이 큰 HBM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부품이죠. 이 부품을 만들려면 네덜란드 ASML의 극자외선 EUV 장비가 필수인데 중국 반입이 완전 차단되었습니다. 설계도가 있어도 도구가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중국이 어떻게 EUV 장비를 획득했다고 쳐도 HBM을 만드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고요? 패키징 기술이 없습니다. 이것도 기술 빼돌리면 되지 않냐고요? 그 정도로는 불가능합니다. SK하이닉스는 HBM 개발에 15년을 투자했습니다. 2009년 HBM 개발을 시작해서 2013년 세계 최초로 양산에 성공했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년 신제품을 내놨어요. 이 경험이 쌓여서 최근 HBM4까지 나왔습니다. HBM은 설계도만 있다고 따라할 수 없습니다. 수율을 올리는 과정이 극악 난이도에 가깝습니다. 반도체 설계, 조립, 패키징 공정까지 엄청난 시간과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145%라는 초고율 관세를 부과한 날과 유럽연합이 100조 원 규모의 중국 장비 퇴출을 선언한 날이 같은 날이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서방 세계가 중국을 핵심 공급망에서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거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화웨이와 CXMT의 인공지능 칩 동맹 시나리오가 서방에 의해 선제 차단되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들끼리 신뢰 기반 공급망을 재구축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나라끼리만 핵심 기술을 나누겠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답은 인공지능에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는 고성능 반도체이고 다른 하나는 막대한 전력입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한 곳이 소비하는 전력이 중소도시 하나와 맞먹습니다. 이 엄청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동시에 반도체 공급망을 신뢰할 수 없는 국가에 의존하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미국은 칩스법을 통해 자국 내의 반도체 생산 시설을 대규모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원자력 발전소까지 대대적으로 확충하여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에너지 자립을 이루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모든 공급망에서 중국은 철저히 배제되고 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위험을 줄이는 수준을 넘어 아예 분리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중국산 장비가 깔린 통신망 위에서 인공지능 서비스를 구동한다는 것은 보안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서방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장비에 숨겨진 비밀 통로를 통해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가 유출될 수 있고, 이는 곧 기술 패권의 상실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중국 배제는 단순 안보 문제를 넘어 미국과 공감하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오픈 AI인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같은 거대 언어 모델들을 돌리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바로 전기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전기가 필요해요. 여기서 핵심 하나를 보셔야 합니다. 중국산 통신망이 AI 시대가 오면서 엄청난 전력이 낭비된다는 사실을 유럽연합은 확인하였습니다. 중국 통신망 장비가 백도어로 데이터를 빼가면서 불필요한 전력 소비를 유발한다는 사실 말이죠. 화웨이 기지국이 중국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마다 전기를 씁니다. 이게 모이고 모여 누적되니 엄청난 양입니다. 유럽연합은 이미 에너지 부족으로 허덕이고 있어요. 그런데 AI 시대에는 에너지 없으면 반도체 못 만들고, 반도체 없으면 AI 못 돌립니다. 그래서 중국 장비를 퇴출시킵니다. 왜냐고요? 유럽연합은 이런 낭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AI 시대가 오면서 에너지가 곧 권력이 됐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중국이 빠져나간 그 거대한 빈자리를 누가 채우게 될까요? 바로 여기서 대한민국의 기회가 열립니다. 유럽에서 철거되는 중국산 통신 장비 시장만 100조 원 규모입니다. 삼성전자가 유럽 최대 통신사 중 하나인 보다폰과 함께 독일 및 유럽 전역에 오플랜 기반 5G 장비를 대규모로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오플랜이란 개방형 무선 접속망 기술로 통신 장비 시장에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지국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분리하고 개방형 인터페이스를 통해 서로 다른 제조사의 장비를 혼합 사용할 수 있게 한 기술이죠. 이전 화웨이 장비만을 쓰던 유럽연합이 화웨이 장비의 기술 종속과 백도어 문제를 뼈저리게 겪고 선택한 새로운 모델입니다. 삼성전자의 장비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장비로도 교체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오플랜은 비용 절감, 장비 공급망 다변화, 유연한 망 구성을 지원하는 차세대 통신 핵심 기술입니다. 이 시장에서 기존 유럽 통신 장비 업체인 노키아나 에릭슨만으로는 물량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삼성전자가 구원투수로 등판한 것입니다. 보다폰은 독일과 유럽 내 오플랜 배치를 위한 주요 파트너로 삼성전자를 선정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삼성전자는 독일에서만 수천 개 기지국의 통신 장비를 공급하게 되었죠. 삼성전자는 5년에 걸쳐 독일을 시작으로 유럽 전역의 오플랜 기지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독일이 첫 구축 시장으로 하노버에는 이미 첫 기지국이 가동 중이죠. 독일 북부 도시 비스마르는 2026년 초 오플랜으로 전면 구축되는 유럽 최초 도시가 될 예정입니다. 에너지 분야에서도 한국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향후 수십 년간 300기 이상의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정작 40년 동안 자력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짓지 못했습니다. 1979년 스리마일 섬 원전 사고 이후 수십 년간 원전 건설을 중단했던 탓에 숙련 인력과 기술이 단절되어 있죠. 미국의 설계 기술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정작 부품 만들고 현장에서 시공할 산업 기반이 무너졌습니다. 젊은 기술자도 없습니다. 40년 동안 안 지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급해졌습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공장을 돌리려면 엄청난 양의 전기가 필요한데 원전을 못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국한테 대신 지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2025년 말 트럼프 정부가 한국 정부에 요청한 내용이 자국 원전 시장을 개방해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 시장 규모가 무려 500억 달러입니다. 한화로 약 70조 원 규모이죠. 2025년 5월 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행정명령에 사인한 내용이죠. 행정서명 내용은 이렇습니다. 2050년까지 미국 원전 설비 용량을 현재 100기가와트에서 400기가와트로 4배 확대하는 것이죠. 앞으로 1기가급 대형 원전 300기를 추가로 건설해야만 달성할 수 있는 목표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가동 중인 원전이 고작 93기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300기를 25년 내로 더 건설할 계획이죠. 그래서 미국은 한국을 주목합니다. 한국은 이미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원전을 성공적으로 건설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시공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미국의 원전 프로젝트에 한국 건설사와 기자재 업체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입니다. 이미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이 모두 미국 원전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력은 설계와 기술 지원을 맡고 두산에너빌리티가 주요 기자재를 공급합니다. 한국 원전 기술은 한 번에 한 국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어벤져스 군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원전만 부탁한 게 아니죠. 반도체도 제발 자기 나라에 지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전기도 땅도 무료로 제공할 테니 반도체 공장을 지어달라고 읍소하고 있습니다. 이미 삼성전자는 텍사스 애리조나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반도체 시장도 모두 열어줄 테니 미국에서 생산하라고 말이죠. 한국 없으면 미국 AI 산업은 끝장입니다. 미국은 자체적으로 전력 공급도 해결할 수 없고 한국의 HBM 없이 챗 GPT, 제미나이 못 돌립니다. HBM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은 압도적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HBM 시장의 90% 이상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심장이라 불리는 이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전, 반도체, 통신 시장에서 중국산 기술은 철저히 배제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중국의 기술 도둑질을 차단해서가 아닙니다. 기술을 훔칠 수는 있어도 몇십 년 동안 버텨온 숙련도와 신뢰는 훔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계 경제의 질서가 송두리째 바뀌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신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동맹 체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위기일 수 있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다시 없을 또약의 기회가 됩니다. 우리는 운이 좋아서 이 기회를 잡은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묵묵히 지켜온 정도가 마침내 빛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름길을 택한 자는 결국 더 먼 길을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기술의 가치를 압니다. 밤을 새워가며 연구하고 실패를 거듭하며 쌓아 올린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로 이제 세계가 우리를 찾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리는 거대한 설계도가 글로벌 표준이 되는 날까지 저희는 냉철한 시각으로 그 여정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날까지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도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보다 유익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번에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